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중국 유학을 갈 때 제가 중국어를 엄청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못해도 중국 유학을 가도 되는지랑 중국 유학을 가게 된 이유하고 이런 중국 유학 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중국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어, 일단 제가 원래 중국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사실 제 전공이 무역이라서 좀 이런 언어를 해두면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고 나중에 중국하고 관련된 조금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어를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또 다닐 때라서 그런지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또 시간을 내서 따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좀 이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저는 상해에서 유학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아무래도 제일 번화한 도시가 상해고 그리고 중국의 제일 트렌드 그리고 제일 최근에 중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해에서 유학을 하기로 했고 이제 상해에도 되게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주변에서 중국 유학 간 친구들 몇 명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도 중국 유학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따로 중국 전문 유학원에 가서 이제 조금 얘기도 듣고 어떤 학교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추천을 받아서 상해에서 나온 학교는 중국 화동사범대랑 그리고 상해 외대를 추천받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받아서 이 두 학교를 넣고 이제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상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심할 때여가지고 상해 외대는 아예 학생들을 받지를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화동사범대밖에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화동사범대라고 하면 되게 약간 그런 사범대 전문 학교처럼 들리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근데 되게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상해 외대랑 화동사범대 이렇게 두 학교가 어학연수로 좀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학교를 신청하기로 했고 그러고 결국에는 상해 외대는 이제 코스를 열지를 않아서 화동사범대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학원처럼 등록하고 싶으면 바로 돈만 내면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화동사범대에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유학을 한 거죠. 중국어를 못하는데도 유학을 가도 될까요? 물론 중국어를 잘하면 좋죠. 아무래도 잘하면 내가 가자마자 이제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중국 유학을 갈 때 중국어를 진짜 못했어요. 엄청 좀 심각할 정도로. 그 가기 전에 제가 해커스에서 말문이 트이는 중국어 이렇게 무슨 그런 초보 단계 책이 이렇게 원, 투가 있어요. 그렇게 묶어진 인터넷 강의가 있어서 그거를 신청해서 다 듣지도 않고 한 첫 번째 책은 다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책은 거의 한 5강까지 들었나? 여튼 그렇게 찔끔 듣다가 제가 급하게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 원래는 다 듣고 가는 게 맞는데 저도 다 듣고 가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그 당시에 제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 한 가게에서 삼겹살 한 근 주세요.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 대신 이제 막 문장으로 외워서.
그리고 단어도 정말 잘 몰랐고 숫자 셀 수 있고 뭐 엄청 간단한 단어 정도 할 수 있고 저는 땡땡땡입니다 뭐 이 정도? 저는 몇 살입니다 뭐 한 이 정도 소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 중국어를 엄청 못할 때 갔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이 다행히도 이렇게 다들 상해로 가는 비행기를 타니까 뭐 이렇게 막 여쭤보면 뭐 어디 유학 가시고 뭐 어디 학교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래도 문제 없이 잘 올 수 있었지. 어, 혼자 갔었다면 아마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동사범대를 화사대라고 하거든요. 화사대 어학연수 코스의 이렇게 레벨에는 1-1반부터 3-2반인가? 3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배정받은 반은 1-2반이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3-3반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 바로 다음 반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엄청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거의 못할 때. 1-1반은 그냥 아예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뭐 막 성조부터 배우고요. 막 뭐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데 1-2반은 그래도 배우긴 했는데 아직 막 완전 왕초보 레벨이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또 수업을 원래 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을 해요. 당연하죠. 중국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근데 그나마 한 1-3반 이하로는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영어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반도 수업하실 때 한 반 이상이 영어였고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또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수업은 거의 영어로 진행을 하다가 제가 2학기 때는 1-4반으로 갔어요. 원래 1-3반으로 가는 게 맞는데 조금 더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1-4반으로 갔는데 그 한 학기 동안 1-2반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그런지 1-4반 수업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복습을 잘하고 또 예습도 조금 해가고 이러면 수업 듣는데 별 문제는 없었고 이제 또 그 반 수업들이 1-2반 선생님이 또 1-4반에도 계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겹쳐요. 그래서 또 아는 선생님이니까 되게 수업을 듣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처음에 첫 학기 정도만 이제 아무 중국어가 많이 안 되니까 영어를 자꾸 쓰려고 하고 또 영어가 없으면 조금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의 수준인 저도 지금 중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한 HSK로 따지면 HSK 4급에서 5급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5급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중국어를 좀 더 공부하고 갔으면 HSK 한 4급, 5급 정도의 레벨에서 갔으면 이제 1년 뒤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뭐 HSK 한 6급을 준비할 레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근데 이렇게 못하던 사람도 가서 잘 배우고 왔으니까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뭐 유학을 못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못하시더라도 유학을 가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가서 배울 수 있다는 점. 중국 유학의 아무래도 최고의 장점은 학비가 저렴하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동사범대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1년 어학연수생들의 학비가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싸죠. 한국 학교도 한 학기에 한 300에서 400, 뭐 비싸면 뭐 700, 900 이렇게도 하는데
근데 한 1년에 400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비 부담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중국 유학을 올 수 있었다. 또 이제 상해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싼데, 그래서 생활비로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더 적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생활비도 제가 상해라서 그렇지, 만약에 중국 다른 지역을 가신다 이러면 훨씬 더 저렴할 거고, 그리고 학비 외에도 기숙사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렴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앞서서 기숙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한 학기의 기숙사비가 한 120, 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학비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또 상해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물가가 비싼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부담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유학을 한 선택을 후회하는가, 남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영어가 제일 글로벌 언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거의 중국어나 스페인어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뭔가를 하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을 때 물론 영어를 제일 많이 썼죠. 근데 스페인어는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스페인어보다는 중국어를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았어요. 어떤 회사에서 구인 공고가 있든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중국인이 또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왔을 때 영어 다음으로 가장 제가 느꼈을 때 많이 썼던 언어가 중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사용할 곳이 많고 또 중국 유학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그 해커스 책으로 막 공부를 몇 달 하다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엄청 저는 손에 좀 안 잡히더라고요, 중국어 공부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중국 유학 어때? 라고 하면 한번 가기를 추천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동생이 간다고 하면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국 유학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 저의 후기였습니다. 혹시나 또 중국 유학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추가로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